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중업 일주일 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져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10% 급락을 하면서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더 컸었는데 최근 4일간 20% 가까이 반등을 해주면서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해도 다시 오를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종가는 19,000원 부근까지 올려놓았습니다. 주구장창 떨어지다가 진짜 못 버틸만 하면 주가를 다시 돌려놓는 이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버티신 분들은 멘탈적으로 한 번 더 성장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에서는 이슈와 이런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유튜브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산중업 작년부터 리뷰를 드리고 있고 지난 7월부터는 텔레그램 무료방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메신저를 통해서 매일 두산중업 실시간 이슈라던가 그리고 제 생각 브리핑을 좀 드리고 있고 또 실시간으로 시장 분석 그리고 종목 소개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1월달 낙폭에 이어서 좀 기대했었던 2월달 장 상당히 변동성이 큰 흐름인데요. 수급과 테마 이동이 빠른 요즘 시장 바빠서 계속해서 시장을 볼 수 없는 분들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고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무래도 변동성이 크고 또 전쟁 이런 악재들 때문에 매수 타점 잡기가 난해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분들 들어오시면 충분히 수익도 챙겨가시고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안타 증권사만 사용하시면 모든 게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고 서브 계좌는 유안타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좋은 인연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번호로 이렇게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시장 흐름 쉽게 리뷰를 좀 드릴게요. 주말 동안에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좀 위기감이 계속 고조가 되고 간밤에 또 미 증시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국내장도 충분히 우려감을 이제 가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초반에 지정학적 리스크의 양 지수는 1% 이상씩 개파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지만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 중재 소식이 나와주면서 또 낙폭을 줄여가는 그림이었습니다. 양 지수는 저점 마이너스 1.8%까지도 급락을 보여주기도 했으나 우려와는 달리 초반 하락 이후에 꾸준히 그래도 좀 올라와 주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보합권까지 이렇게 끌어올렸고 코스닥은 0.29% 플러스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만 시장은 개인들이 좀 많이 주도를 했었던 이런 흐름에서 개인들 끝까지 매도세를 꺾진 못했습니다. 각각 620억, 400억 정도 나가면서 수급의 반전까지는 이끌어내지는 못했네요. 보통 지수와 수급이 좀 모두 좋았을 땐 제대로 된 반등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지수는 좋은데 수급은 좋지 않거나 아니면 그 반대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반쪽짜리 반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외인들의 오늘 수급만 좀 괜찮았다면 지수는 여기보다 조금 더 좀 높게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항상 주식은 아쉬움이 존재하는데 아직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분쟁 전쟁 이슈가 좀 소멸한 것은 아닌 만큼 안심할 수는 없고 오늘 시장이 급락하지 않고 그래도 대부분 상승 흐름까지 다 끌어올리고 끝났다. 다행이었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점 코로나 확진자는 증가하는 가운데 또 빌 게이츠가 또 다른 팬데믹이 온다 이렇게 좀 경고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좀 코로나가 곧 끝이라는 이런 반응이고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쪽에 수급이 좀 꾸준히 들어와 줄 수 있을지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주들 좀 체크를 해볼 텐데 두산중업 같은 경우 지난주 18% 정도 올랐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 조정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은 있으셨을 겁니다. 물론 초반에 지수가 빠지면서 마이너스 3% 가까이 이렇게 저점을 기록했지만 결국
고점에서도 이렇게 윗꼬리를 별로 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바닥권에서 급락 어디까지 더 빠질까 그리고 손절을 해야 할까 이런 걱정들이 좀 많이 앞섰겠지만 지금 심정은 내일은 더 얼마나 오를까 이런 생각으로 좀 바뀌셨을 겁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투심이라는 게 상당히 잡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또 움직여 주다가 주가가 다시 또 조정이 또 발생을 하게 되면 또 마인드는 어쩔 수 없이 바뀔 수가 있는데요. 현재 유상증자도 막바지에 이제 들어서고 있고 회사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다면 지금으로부터 1년 정도는 좀 버텨보겠다. 이런 마인드를 다시 확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이유들 상당히 복합적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산중공업 별개로 오르는 게 아니라 원전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관심이 다시 살아난다는 부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보셔도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이런 관심들은 수급으로 이어지고 그 수급은 다시 거래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가져왔다는 게 참 좋다고 보여집니다. 요즘 들어서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대통령이 윤석열이 되면 또 두산중공업이 급등을 할 건가요? 아니면 이재명이 되면 급락을 하나요? 뭐 사실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제 생각은 친원전으로 결정된다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호재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또 지금 상황에서 급등할 것 같지는 않고 뭐 이재명이 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큰 폭의 급락은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3월 4일 물량 상장에 대한 이벤트도 있고 시장에서 좀 어떻게 반응을 할지 대선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뭐 대선이 이제 3월 9일 점점 다가오면서 그 원전 관련 종목들 정치 테마 쪽으로 좀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지만 전 세계 원전에 대한 붐과 그리고 불확실한 에너지 안보에서 친환경적인 부분 여기에 또 탄소 중립 그리고 전력난 모든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원전을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분히 올해 물량 상장이라던가 대선 그리고 나올 수 있는 뭐 SMR이라던가 또 원전에 대한 수주들 그리고 재무적인 안정화 친환경 신사업들이 좀 잘 자리를 잡아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홀딩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을 보시면 오늘 뭐 추가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아쉬움도 있겠지만 참 다행이었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외인들은 거의 60만 주가량 이렇게 순매도 개인들도 48만 주 순매수 기간이 10만 주가량 순매수 그리고 프로그램이 65만 주 이탈이 되었습니다. 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3일 동안 또 70만 주 이상 이렇게 좀 이탈이 되고 있고 외인들과 금융투자도 좀 연속적으로 이탈이 되어가고 있지만 주가는 3일 동안 20% 가까이 상승하는 그림입니다. 만일 오늘 기간까지 매도로 방향성을 잡았다면 오늘은 하락폭이 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두산중공업은 기관들의 전반적인 이런 매수세와 연기금 매수세가 상당히 중요하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간 상세로 보시면 금융투자는 18만 주 이탈 계속해서 좀 이탈이 되어가고 있고 사모펀드도 오늘 3만 5천 주 가량 좀 매도세를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좀 보여주고 있지만 보험과 투신이 또 3일 연속 이렇게 매집에 동참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연기금이 30만 주 유입이 되었습니다. 2월달 들어와서 연기금이 이렇게 좀 나가는 모습들도 많았는데 나간 이상으로 더 많이 유입이 좀 되면서 4일 동안 최근에 130만 주 이상 순매수가 되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주가의 상승 흐름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국내 큰손인 연기금이 다시 이 종목에 그리고 원전 테마에 관심을 보여주고
좀 시원하게 들어오고 있다. 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매도를 보시면 오늘 좀 줄었습니다. 공매 비율이 6.36%로 내려오면서 수량은 45만 8천 주 이렇게 최근에만 뭐 봤을 때도 줄어든 수치로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좀 공매 비율은 5% 미만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공매 상위권에 계속 위치해 있는 두산중공업이 6%까지 내려온 거면 좀 많이 줄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공매 비율이 43%까지도 좀 비상식적으로 나왔을 때보다 계속해서 좀 비율은 줄고 있고 오늘 6%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뭐 수량 같은 경우는 이 정도만 좀 유지될 수 있다면 큰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대차 거래로 보시면 2월달 들어와서 상환율은 상당히 많이 좀 늘어났고 그리고 체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줄어들고 있는 이런 수치입니다. 잔고 수량과 잔고 금액도 최근에 비해서 계속해서 조금 줄어들고 있다. 뭐 일단은 추가적인 공매도는 주춤하고 있다라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기간 전반적으로 좀 골고루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그리고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집을 주도하고 있다. 공매 비율 같은 경우도 이제 한참 줄어들고 있고 대차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가를 이렇게 좀 누르겠다는 의도는 신주 물량 상장 때까지는 좀 비슷하게 보여주다가 그때쯤 가서 다시 공매가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뉴스를 좀 체크해 볼 텐데요. 두산중공업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이런 유행들도 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EU 텍소노미의 원전업계 기회가 될까 눈여겨볼 기업은 어디? 유럽연합이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하면서 한국의 원전 정책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한국은 현행 29% 수준인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23%로 줄이고 2050년까지는 7%로 대폭 낮출 계획이다. 하지만 유럽이 원전으로 회귀를 선택하면서 한국도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을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 기회 확대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유럽연합이 그린 텍소노미의 원자력 발전을 포함시키면서 한국 기업들의 수혜가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결정으로 원전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것이란 전망. 지난 2일 원자력 발전을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발의했고 원자력 발전이 EU 텍소노미에 포함되면서 원전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4일 EU 집행위의 최종안을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지한 것이라며 원전을 녹색 기술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또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대선 후보 등 탈원전 폐기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원전 시장 확대 예상 수혜 가능성 큰 기업은 어디? 원자력 발전이 EU 텍소노미에 포함되고 국내에서도 원전의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관련 기업들도 주목이 된다. 원전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수주를 통해 실적을 내거나 관련 사업에 참여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는 두산중공업과 삼성물산이 꼽힌다. 두 기업은 SMR 설계 승인 받은 곳인 뉴스케일 파워에 투자를 확대했고 SMR은 기존 원전의 안정성과 경제성이 뛰어난 차세대 원전으로 떠오르는 중이다. 지난해 7월 20일 또 719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2019년에는 500억 규모의 지분 투자를 진행했다. 올해 상반기 미국 나스닥 상장 예정인 뉴스케일 파워는 대규모 SMR 프로젝트를 실시할 계획인데 두산중공업은 기자재 우선 공급권을 갖는다. 설계와 엔지니어링, 조립과 생산도 맡는다. 한수원은 해외 사업 원전 사업에 뛰어든다. 러시아 원전 기업이 건설하는 이집트 엘다바 원전 4곳의 터빈 건물 등 짓는 사업 이런 체결을 위한 단독 협상자로 선정이 됐고
협상을 마친 후 오는 4월 말까지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계약 체결 시 현대건설과 두산중공업이 시공을 맡고 한국 기업들이 기자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사는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이번 엘다바 사업과 함께 체코, 폴란드 등 해외 원전 사업 참여도 노린다. 체코는 두코바니에 1200메가와트 이하급 원전 1기를 건설하기로 결정한 뒤 한미프 대상으로 안보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원전 6개를 지을 계획인 폴란드도 한미프 등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수원은 올해 1분기 사업 제안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원전을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시킨 EU 결정은 긍정적인 소식이라며 해외 원전 수주가 활발해지면 관련 사업에 참여 및 투자한 기업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서 수주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주기는 했지만, 현재는 유상증자 그리고 공매도로 인해서 수주적인 부분에서 주가가 잘 반응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원전 사업의 특성상 수주 하나만 따낼 수 있다면 마진율이 높고 또 큰 금액 규모의 수주를 따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가장 빨리 나올 수 있는 건 4월 이집트 원전부터 본격적으로 나와줄 수 있고, SMR 같은 경우도 본격적으로 또 유스케일 파워를 통해서 기자재 수주 소식들이 나와줄 수 있고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가 거의 막바지로 가는 상황에서 또 물량 상장 이런 소화 기간도 거친 이후에 좀 수주들이 나와준다면 상반기와는 좀 다르게 반응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흐름 보겠습니다. 이전 거래일 10% 가까이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정에 대한 부분 좀 우려감도 있었지만 종가는 2% 정도 상승한 18,900원까지 또 올라왔습니다. 최근 완벽히 바닥에서 또 추세 변화를 이끌면서 반등 흐름을 제대로 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1월달 저항 구간이었던 이 구간 18,400원에서 500원도 오늘 이렇게 좀 뚫어주면서 19,000원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시 이 박스권 안으로 회복을 했고 21선 부근에 좀 불안한 마무리가 아니라 여기 61선 부근이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번 상승에 2만원까지 좀 시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바닥에서 크게 치고 올라오고 가줄 수 있을 때 꾸준한 상승세가 필요하고 이평선들을 좀 보시면 점점 정배열에 가까워지는 그림입니다. 5일선과 11선 그리고 21선 이격도가 많이 좀 좁혀졌고 더 상승만 할 수 있다면 여기 보이는 201선과 그리고 241선도 쭉 따라서 올라가 줄 수 있을 겁니다. 정배열이라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가는 건 아니지만 어려운 흐름에서 정배율로 돌리고 있다는 건 반전의 추세로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 더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고무적인 부분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양봉의 거래량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난 10일 이렇게 10% 가까이 올랐을 때 거의 1000만에 가까운 이런 거래량이 실렸고 오늘도 한 720만 정도 거래량이 실리면서 어려웠던 흐름을 다시 좀 오늘 고점 부근까지도 끌어올렸습니다. 공매 비율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주가를 좀 올리겠다는 이런 좋은 거래량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건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3월 4일까지는 여기 보이는 21선을 깨지 않고 좀 횡보를 할지 다시 주가를 조정을 주었다 이렇게 올려줄지 주포들의 좀 마음이겠지만 우리는 우리 갈 길 가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또 새로운 바닥권도 이렇게 한번 다졌기 때문에 만일 떨어진다라고 해도 추매 타이밍은 처음 이렇게 바닥에 나왔을 때보다 잡기 편할 수 있습니다. 3월 4일 물량 상장 그리고 3월 9일 대선까지는 좀 다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좋은 분위기 관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산중공업 실시간으로 대응받고 싶으신 분들, 어려운 시장 같이 이겨내고 싶으신 분들은 유안타 증권사만 사용하면 모든 게 무료로 일체 돈 들어가지 않고 도와드립니다. 영상 도입이나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언제든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